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B2B 유통 플랫폼 온채널을 소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채널을 소개하기 위해 해당 이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사, 즉 뭔가를 제조를 한다거나 수입했다거나 아니면 중간 벤더에서 역할을 한다거나 등의 뭔가 상품을 가지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는 공급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판매자, 즉 내가 뭐 오픈마켓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폐쇄몰이든 종합몰이든 어떤 유통되는 뭔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판매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급사와 판매사 중간에 있는 게 B2B 유통 플랫폼 온채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공급사와 판매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공급사가 상품은 있는데 내가 직접 판매하려니까 뭐 인력도 많이 들고 등등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공급사의 제품을 내 제품을 잘 팔아줄 사람을 찾고 싶어서 저희 온채널에 상품을 입점을 합니다.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공급되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등등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게 돼서 온채널이 해당 정보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승인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열심히 등록을 하시겠죠. 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소비자는 내 스토어를 보고 주문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판매자한테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온채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을 찾아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결제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 주문건이 공급사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가 이런 분한테 주문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구매자한테 배송이 나가게 됩니다. 잘 나갔는지 판매자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출고된 후에는 송장번호를 입력을 온채널에 다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채널의 사이트를 보고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서 소비자한테 안내하는 역할까지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판매 유통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주문이 아니라 뭔가 소비자가 상품을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소비자는 판매자한테 물어보겠죠. 당연히 내 채널에다 올렸기 때문에 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할 텐데요. 이 판매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재고가 몇 개가 남아 있냐, 뭐 10개 살려고 하는데 10개 재고 있냐, 이런 거는 공급사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온채널 들어와 가지고 공급사한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사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답변한 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간에서 공급사와 판매자가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온채널이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중간에서 이제 잘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온채널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회원가입이겠죠.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뭐 간이과세자든 일반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뭔가 유형에 따라서 안 되고 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해주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일단 입점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나 법인 사업자만 이제 입점이 가능하다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판매자인지 공급사인지, 아이디 어떤 거 할지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인증까지 받으시고 제일 아래쪽에 가입하기를 누르시면은 두 번째 단계가 나올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판매자 또는 공급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급사라면 공급사 쪽에, 판매사라면 판매사 쪽에 선택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업자에 맞게끔 상호명과 대표자 그리고 실제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유형이 어떤 건지 번호, 사업자 번호 있는지 체크하시고 주소랑 뭐 통신판매 신고증도 가지고 있다면 넣어주시고요. 없다면 일단 빈칸으로 두시고 업종, 업태 등등의 정보를 모두 본인의 사업자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사업자 사본 첨부하는 곳이 있죠. 이쪽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에 승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은 뭐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은 승인이 완료가 될 거고요.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마이 페이지라는 게 노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이 페이지가 잘 보인다면은 아, 나는 회원가입 승인이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온채널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즉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 상품을 찾아서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다 등록하는 게 그게 업무인 거잖아요. 상품을 찾으려면 어딜 들어가서 봐야 되나요? 온채널 요 하단에 나와 있는 거를 골라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되나요? 상품을 어디에서 골라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수상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별로 잘 팔렸던 그런 상품들의 데이터가 이제 1위부터 1000위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온채널 사이트 바깥에 있는 요 기본 카테고리 말고 뭔가 새로운 카테고리가 조금 정렬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생성이 되고 사라지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다양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어떤 카테고리가 있지? 내가 원하는 상품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한번 보시면은 아마 데이터 센터에서 상품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위탁도매 상품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제 매일매일 상품이 입점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랑은 조금 차별화된 점이 상품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점된 상품들을 즉 승인된 상품들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또 위탁도매 상품관에 들어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기획 전시관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쪽도 한 번씩 참고해봐 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온채널에 이용하는 판매자분들 중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메뉴를 우수상품관이나 데이터 센터, 위탁도매 상품관, 기획전시관 뭐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이 상품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에 들어가면은 대표 이미지와 뭐 추가 이미지 이 정도가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클릭을 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품명과 추천하는 키워드와 스마트 스토어 추천 카테고리 그리고 뭐 제품 코드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품 코드를 한번 보자면은 이 CH로 시작하는 제품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 코드 번호를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뭐 오픈마켓 등등에 이제 관리하는 코드 넣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넣어 주셔야지 이 많은 상품들 중에 이 상품이 이 상품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 번호 반드시 넣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 코드 번호 우측에 보시면은 공급사 평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배송이 잘 되면은 5점 만점에 가까이 되어 있을 거고 답변율도 마찬가지, 반품 교환도 마찬가지 이렇게 5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평점이 좀 좋은 그런 공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급사가 이제 얼굴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이 상품을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고 판매를 하냐
하실 수가 있어서 판매자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공급사의 평점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업체가 수입사인지 벤더사인지 제조사인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공급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건거리를 이 예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사가 있을 거예요. 이 수입사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사는 이렇게 많은 상품을 온채널에 입점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공급사 B2B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상품을 좀 판매를 해봤더니 이 상품 공급사 너무 좋아해요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너무 싫어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급사가 좋을 때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른 상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시고 그거를 또 참고해가지고 상품을 선정을 하시면은 판매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단에 있죠. 일단 상품을 보면은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공급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 공급가 보기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게 상품이 소비자가가 얼마인지 판매자가, 즉 공급가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상품이 채널이 어떤 채널에 있는지를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이거는 지금 자율이라고 써 있는데요. 잠깐 다시 끄고 운영 채널 분류에 가격 자율로 되어 있는지 가격 준수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격 자율 채널과 가격 준수 채널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승인 받는 거에 따라서 가격 준수 B2B라든지 다른 채널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회원 가입을 하고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건 가격 자율과 준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 자율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품 가격을 보고 소비자가를 자유롭게 해서 판매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가격 준수라고 써 있으면은 소비자가를 준수해서 판매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자율이구나. 그러면 내가 800원에 공급을 받으니까 뭐 나는 마진을 조금 보고 1000원에 팔아야지. 11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준수라면은 1,500원 그대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배송비도 여기에 상품마다 각각 써 있을 거예요. 일반 배송비가 3,000원이고 제주도는 2,500원 추가, 도서상가는 5,000원 추가. 이게 추가 배송비인데 가끔 가다가 일반 배송비가 3,000원이고 제주도를 갈 때는 2,5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3,000원 더하기 2,500원에서 5,500원만큼의 배송비가 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상품 공급처에서 작성을 해준 주문 마감 시간과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네요. 이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오후 2시에 주문을 넣게 되면은 보통 당일 발송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버튼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 신청하기와 발주하기가 있을 거예요. 일단 판매 신청하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승인 완료가 될 거예요. 이 판매 신청하기는 왜 누르는 거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이후부터 상품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발주하기도 가능하답니다. 판매 신청을 하기 전이라면은 발주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등록을 할 거다라면은 무조건 판매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변동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상품을 내가 이제 채널에다 등록했더니 판매가 됐다. 라면은 이 상품을 이제 찾아가지고 발주하기를 누르겠죠. 발주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상품이 판매가 됐어요. 800원이죠. 아까 공급가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개가 판매가 됐네요. 하면은 수량을 10개로 수정을 한 다음에 요 더하기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듯이 담습니다. 이건 단일 옵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옵션이 10개, 20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옵션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내 마음대로 담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몇 개를 샀는지를 보고 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800원짜리 10개, 8,000원 한 다음에 배송비가 3,000원. 이니까 11,000원이 지금 총 입금액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포함해서 11,000원만큼을
포인트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입금을 그때그때 11,000원, 35,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입금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인트라는 거를 미리 충전을 해놓고 거기에서 차감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포인트 충전도 좀 해놓으셔야지 발주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다가는 받는 사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그리고 우편번호, 주소, 배송 메시지까지 다 입력을 합니다. 저는 테스트니까 포인트 체크를 좀 풀고 배송 메시지까지 모두 입력을 합니다. 이게 발주를 넣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정확하게 고객이 주문을 넣은 정보를 보고 발주서를 작성을 하는 거. 뭐 스마트 스토어다 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주문 들어온 거를 보고 고객의 이름이랑 연락처랑 등등 정보를 보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주문 완료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 정보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맞다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틀렸다면은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를 넣고 나서 상품을 관리하고 주문서를 관리하고 등등 모든 이제 주문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문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판매자 정보에 내 판매 정보라는 이제 메뉴인데요. 이게 마이 페이지를 접속하자마자 고정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 판매 정보를 아마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주문건이 언제 넣어졌는지, 공급사가 언제 확인했는지, 얼마를 내가 썼는지, 고객의 정보는 어떤 건지, 이 주문건이 배송 준비 중인지, 발송이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됐다면은 송장 번호는 어떤 건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측에 그 주문건의 가장 우측에 공급사 요청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급사 요청하기 버튼은 공급사에게 뭔가 문의할 내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주문건을 넣었는데 뭐 송장번호 언제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등등 뭔가 문의가 있을 때 공급사 요청하기로 하시면 돼요. 공급사와 판매자가 서로 전화를 직접 하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상에 요청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급사 요청하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문의사항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온채널 마이페이지 요청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공급사와 주고받았던 내용, 뭐 시간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주문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문건에 대해서 궁금한 건 공급사 요청을 하면 되는데 주문은 아직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만약에 구매자가 이거 뭐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 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공급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정보의 판매 상품 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매 신청을 해놓은 그 상품들이 쭉 모여 있을 거예요. 이 상품들의 하단에 보시면 상품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주문을 아직 넣지 않았지만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상품 문의로 바로 이제 쪽지를 또 하나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 판매 신청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뭐 등록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이 상품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판매 신청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 목록은 그 정도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주문을 넣고 하다 보면은 주문 취소를 하게 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고객의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주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배송 준비 중일 상태에만 주문 취소 버튼이 있을 거고요. 만약 발송 완료, 즉 송장 번호가 입력된 상태라면은 이 주문 취소 버튼이 반품 교환 누락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취소 가능 상태라면은 주문 취소를 눌렀을 때 바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만약 공급사가 확인한 이후라면은 취소를 누르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사가 이거 취소가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올 때까지 살짝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반품 교환 누락도 다 시스템 상에서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개별로
하나씩 주문을 넣는 거라면은 이번에는 대량 주문 등록 엑셀이라는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만약 아까 넣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넣게 되면은 제가 주문을 만약에 잘 팔아서 20건이 들어왔어요. 20건을 하나하나씩 넣기 너무나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 대량 주문 등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온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엑셀 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엑셀에 맞게끔 등록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 제품 코드가 어떤 건지 CH 코드 있죠? 요 부분 넣고 옵션이 어떤 건지 수량 몇 개인지 배송비 선불인지 착불인지 무료 배송인지 받는 사람 연락처 등등등 정보를 다 넣고 이 엑셀 파일을 저장해 가지고 이쪽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주문이 한꺼번에 20건, 30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주문이 조금 뭐 한두 건이면은 개별로 해보시고 한 5건, 10건 들어온다 라면은 대량으로도 한번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판매 신청을 한 상품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알림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하면은 너무나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의 단종일시 품절 메뉴를 보시면은 내가 판매 신청을 해놓은 상품이 품절되었는지 재입고되어 있는지 뭐 가격이 인상되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판매 중지가 됐는지 등등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하셔야지 아마 CS 부분에서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종일시품절 품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메뉴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확인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 와중에도 단종일시품절 품절에 뜨면서 긴급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긴급한 건들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좀 판매자님들이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이제 봤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긴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거는 판매자님들의 문자 메시지로도 함께 발송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포인트는 이쪽 지금 판매사 정보 밑에 쪽에 포인트 결제, 포인트 충전 내역에서 충전이 가능하신데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충전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팝업창에서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원하는 금액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고유번호가 뜰 거예요. 이 고유번호는 판매자님의 아이디 마다 부여가 되는 고유 번호인데요. 이 고유 번호는 입금을 하실 때 국민은행 여기 온채널 쪽으로 입금을 하실 때 이 고유 번호로 바로 입금자명을 수정을 해가지고 입금을 해주시면 자동 매칭이 돼서 한 5분에서 10분 내에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즉 내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유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이걸로 입금자명을 수정해가지고 입금을 하시면은 이 금액과 고유 번호를 확인해서 매칭이 되면은 자동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충전은 미리 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해놓으시면은 갑자기 발주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주문건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환불이 필요하다거나 해봤더니 나는 남은 금액을 이제 환불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당연히 현금처럼 환불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함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뭐 포인트를 충전하고 등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온채널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포인트를 했는데 내가 입금자 명을 잘못 넣었어요. 아니면은 뭐 공급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공급사가 자꾸 뭐 한 이틀 지났는데도 답장이 안 와요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때를 위해서 관리자에게 요청하기라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관리자에게 요청하기는 이제 온채널에서 각 분야에서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쪽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관리자에게 요청하기를 통해서 요청 주시면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가이드는 판매사 가이드
FAQ 이쪽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 말고도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이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채널을 소개하고 판매자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간단히 방법을 알아봤습니다.